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학교가 결정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 설문조사 결과가 그쪽이 더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기초물리학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고요. 8주차가 되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아니 퀴즈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죠. 그 퀴즈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그 수준보다 약간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수업했던 수업 내용의 모든 퀴즈 문제와 그리고 제출해 드렸던 그 과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알고 익숙하다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에 패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패스를 하셔갖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좀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랑 굉장히 어떻게 볼까요? 밀접한 관계, 아니, 뭐 밀접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의 다른 형태,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거의 동일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네,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리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에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는 에너지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될 텐데요. 점점 더워지고 있죠. 벌써 에어컨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충전할까? 그 충전 휴대폰 가지고 음, 모든 장소마다 심지어는 걸어 다니면서까지 휴대폰 충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것도 에너지입니다. 네. 그럼 이런 에너지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에너지 중에서는, 네, 이러한 빛, 열, 운동, 뭐, 포텐셜, 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뭐, 운동과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죠. 물론, 우리 물리에서는 앞으로 이 운동과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이것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 만약에 5가지 중에서 고르라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 고를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마도 전기 에너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발전을 얻을 수 있냐면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이 발전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후부터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이 발전이 있은 발전 현상을 갖다 발견한 이후부터 인류는 엄청난 발전이란 단어가 똑같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전에 사용하고 있는, 즉, 전기 에너지 생산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놀랍죠? 화력입니다. 화력. 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화력 발전소의 발전량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뭘까요? 바로 원자력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 거의 8, 90% 아니 뭐 거의 다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 에너지는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편리한 점이 바로 저장 및 수송의 편리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어, 전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 변환 효율,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환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 에너지는 건전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연료 전지로 저장이 가능하고 아니죠. 축전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는 자동차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 직접 뭐 태양전지로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축전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장했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선을 이용하면 물론 전선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전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멀리도 갈 수 있어요. 광활한 대륙인 뭐 저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서도 전기가 어, 뭐죠? 사막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될까요? 전기일까요? 아니면은 핵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핵에너지를 몸에다가 지니고 살고 있는 그러한 영화도 있죠. 여러분들에는 어떤 것이 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핵융합을 하든 어찌 했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는 결과적으로 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다음 얘기해 봅시다. 이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텐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도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이 우리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즉 과학에서 사용하는 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하고 똑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 시간에는 물리 시간에는 물리에서 정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음, 자, 즉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시간으로는, 공부를 한 시간으로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공부의 효과성을 갖다 나타낼 때는 그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즉, 물리량이라고 하고 물리에서 다루는 모든 자연현상들은 바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이어야 되는데 정량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한 것들은 과학에서 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서 일이란 결국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정의니까 우리 기억을 꼭 해 둡시다. 바로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하였을 때 그 곱, 즉 힘과
거리의 곱을 바로 1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1을 얘기하기 전에 에너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아니죠. 에너지를 먼저 알아봤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에너지와 뗄 수 없다라는 말도 드렸어요. 즉, 1의 정의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기억해 주시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이 바로 1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죠? 바로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연료는 여러 가지 연료가 있는데 우선 석유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석유에서의 화학적인 연소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죠. 그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동력을 얻게 되고, 즉 피스톤의 왕복 운동인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운동이 바퀴를 돌리면서 바로 이 자동차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한 거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엔진이 추진력, 힘을 이 자동차의 질량을 가진 자동차에게 주고 얘는 이동하는 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동차가 얼마나 좋으냐를 갖다가 효율적이냐를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는 연비라는 것을 나타내죠. 연료를 사용해서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가느냐라는 연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는 출력을 비교하죠. 그래서 똑같은 연료를 사용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을 자동차 기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을 바로 1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로의 손실이 없다면 우리가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하고 서론을 마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이다, 과학에서 일이다, 일을 했는가, 얼마만큼 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다면 항상 에너지를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체가 일을 받았다 하면 자기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 라고 한다면 나의 에너지는 줄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얘기는 조금 더 할 것 같고요. 일의 정의를 할 때 더 확실하게 수식어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란 아까 뭐라고 정의했었죠?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네, 일이란 물체에게 힘을 주어서 이동했을 경우 그 작용한 힘의 크기와 이동한 거리의 곱을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논리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한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와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해서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유가 다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를 먼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이란 정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wor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은 예전에 사용했던 force, F를 쓰고요. 이동거리는 뭐 D나 X, S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힘과 거리의 곱을 1이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위는 무엇일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뉴턴 메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분야에서 현격한 업적을 나눈 과학자 줄의 이름을 따서 1뉴턴미터를 1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정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물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은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거예요. 즉, 여기 세 가지 경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일을 한 경우와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과학에서는요,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위에 정의한 대로 말을 하면요. 근데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경우는 바로 한 학생이 이거 학생인가요? 지금 이 고양이 양이를 갖다가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이 고양이를 D가 아래 방향이죠. 다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고양이를 이 학생은 고양이가 엄청 싫은가 봐요. 앉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내밀는 상태에서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1번의 경우는 일은 한 걸까요? 아니면 2번의 경우는 일은 한 걸까요? 아니면 3번의 경우도 일은 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일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중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일을 한 건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요. 즉 힘의 방향은 위쪽이고요. 이동한 거리는 뒤쪽이에요. 그런데 물체에 힘을 주어 이동한 경우 그 힘과 거리의 곱인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이 두 번째 경우는 힘은 위로 줬어요. 힘은 위로 줬는데 왜냐하면 내려놓는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고양이를 들은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죠. 든 상태로 내가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서 서서히 내려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위쪽으로 여전히 이 학생은 주고 있는데 이 고양이의 이동은 아래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누가 일을 한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고양이가 이 사람에게 일을 한 거예요. 고양이는 누구에게 힘을 줬어요? 이 사람의 손에게 힘을 줬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이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이 사람의 손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양이는 사람에게 힘을 준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학생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한 거냐면 일을 받은 거죠. 일을 받았다. 자, 그럼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일을 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좀 복잡하죠? 자, 다시 한번 1번의 경우는 사람이 고양이에게 일을 해주었다. 2번의 경우는 고양이가 사람에게 일을 해주었다. 또는 사람은 고양이에게 일을 받았다. 또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일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힘의 방향이 위쪽이죠. 그런데 이 고양이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고양이에게 일을 해줬을까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전혀 없어요. 위쪽으로 힘을 줬는데 그쪽으로 이동 거리 D는 0이에요. 절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을 써야 되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은 0이기 때문에 1은 0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의 정의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일과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무조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합니다.